네, 저희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전화를 정말 많은 분들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행사를 왜 이렇게 주중에 저녁에 해서 바쁜 시간을 내기가 어렵게 하냐, 이 얘기를 좀 많이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거는요, 저 오른쪽에 지금 한가득히 뭔가를 안고 오신 일부 사회자 안진걸 소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행사는 민원연 회원의 날로 일부 윤석열 정권에서 잘린 분들, 그리고 엄청난 탄압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일부 고발과 2부는 민원연과 언론노조, 오마이TV가 함께 만드는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님들이 고정 출연하시는 유튜브 언론아싸의 공개방송, 이렇게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1부 사회를 맡아주시고요. 오늘의 행사의 문을 여실 그 유명하신 거리의 전사죠. 네, 그리고 소송전의 대가이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민원연의 이사이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꼭 화장실을 들려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오시는데요. 네, 거기 놓으시고요. 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 네. 예, 시민 여러분, 민원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민원연 회원이고 오늘 이 탄압받고 그 잘린 분들을 다 돕고 후원회원이 되고 싶은데 안타깝게 MBC 노조원이나 YTN, EBS, KBS 노조는 될 수가 없어서 뉴스타파는 후원회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생방송을 해주시는 오마이뉴스도 후원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민원연 동시에 후원회원인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시민님들 만나고 또 회원님들 만나면 반가워서 일단 사람이 소중하고 인연이 귀중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을 상황은 아니죠. 너무 날마다 너무 열이 받는데 오늘 들어올 때도 우리 민원연에서 피켓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피켓을 모으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내자. 언론 장악 막아내자. 이제 이 피켓 제가 2개 챙겼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나가는 모든 방송에서 이제 이 피켓을 또 써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공영방송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과 민원연과 오마이뉴스랑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공영방송 언론노조 공영방송 지부 선생님들과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워하는 시민의 목소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누가 지키고 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연대 투쟁을 함께 하자라고 호소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지금 오마이뉴스가 오늘 생방송도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이어리 배포도 해주시고 오늘 장소 노면 시민센터 후원회원 또 민원연 후원회원 오마이뉴스 후원회원 이렇게 권유하는 3개의 팜플렛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3군데 제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민원연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후원회원인데 와, 제가 노면 시민센터 후원회원도 이미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후원회원을 가입하는 또 주체와 관련된 모든 단체에 다행히 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추가로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연락이 되시면 많이 관심과 후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원연 공동대표 2분 상임대표님과 공동대표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순 상임대표님과 최영길 공동대표님, 이 비열하고 저열한 언론 탄압
또 우리 언론인 괴롭히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행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진순 상임대표님과 최은길 공동대표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연에서 일하면서 제가 모시는 가장 높은 분들이십니다. 우리 후원 회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가 민원연 회원의 날 행사를 작년 한 10월쯤 가졌었어요. 이 장소에서 정태춘 선생님 모시고 공연도 듣고 토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날 저희가 새벽 4시까지 근처에서 제 최영길 대표님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건 관련해서 막 수사가 시작될 즈음이라 이거 어째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게 시발이었죠. 그리고 나서 같은 건으로 말도 안 되게 여러 가지 억지를 부리면서 같은 건으로 우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면직되셨고 그리고 방통위원들 여러 공영방송 이사장 그리고 지금 KBS 사장까지 해임이 되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는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 저희 방에 공유가 되는데 뭐 KBS, YTN, 뭐 뉴스타파는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같이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리 사전에 질문 받아본 내용도 봤는데요. 다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이해가 깊으시고 좋은 질문들 주셔서 저희 2부 행사도 좋은 토론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안진걸 이사님이 진행하시는 이 토론회 통해서도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생생한 증언들 앞으로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회원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맡고 있는 최은길이라고 합니다. 거의 1년 전인 것 같아요. 9월 23일 날짜를 잊지 않고 있는데요. 그날 이제 제 핸드폰과 이제 연구실이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당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몇 주 뒤에 이 자리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날 새벽까지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1년 뒤 이제 지지난주와 지난주 월요일 날 또 방문 뭐 안 가고 싶은 곳에 또 소환되어서 또 갔다 왔는데요. 제 아이폰이 이제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포렌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정작 포렌식을 해야 될 그 누군가의 폰은 풀리지 않고 다른 이의 이제 폰을 이제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때는 오히려 큰 물결의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엄혹한 시기를 저희가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 관통의 주인공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증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오늘 모시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현장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 정태춘 선생님께서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버티십시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정태춘 선생님께서 거쳐왔던 험난한 시간들 때문에 그런 무덤덤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모두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부디 이 엄혹한 시간 함께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차게 우리 언론 장악에 맞서서 선봉이 투쟁하신 이진순 선생님, 최은길 선생님께 다시 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 순서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저는 이분들 꼭 중간에 소개 순서는 없더라고요. 2부에 이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래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노조 강성원 KBS 본부장님, 그리고 이호찬 MBC 본부장님, 고한석 YTN 지부장님, 송지연 TBS 지부장님, 우리 성전 지부장님은 아직 오고 계시네요.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동지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돌마고 투쟁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때보다 더 큰 돌마고로 돌마고 시즌 2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일부 토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정말 탄압을 가장 온몸으로 받고 계신 분이죠. 먼저 우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정미정 이제는 전 EBS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얼마 전에 압수수색까지 당한, 그걸 물론 막아냈지만 우리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한상혁 위원장부터 이렇게 세 분이 간단하게 먼저 소개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상혁입니다. 제가 민원연사 공동대표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민원연대 활동을 했던 것들이 방통위원장이 되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공지의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잘리는 과정에서 또 민원연 경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동기가 없잖아요. 근데 범행의 동기가 민원연의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민원연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범행의 동기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연 덕분에 방통위원장이 되고 민원연 덕분에 방통위원장에서 잘렸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요? 네. 저는 옆에 분을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에 근처에 있다가 함께 잘리게 되었습니다. EBS 이사로 있다가 잘린 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경 기자님께서도. 네, 저는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최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영상부터 보고 세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정말 다 우리의 투쟁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분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보는 오마이TV, 그리고 민원연TV, 안진걸TV 등이 지금 다 생방송 수천 명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니까 먼저 소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연이 정성껏 만든 망은 현실이 된다. 영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진 못된 짓 다 하는데 혹시 저희도 이렇게 그 떨어져 볼까요? 1000명 중에 1000명이 바로 언론 노조입니다. 여러분, 국민 속이고 여기서 같이 보시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른바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한된 권력을 넘어서는 언론 탄압으로 가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공기업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YTN은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됐습니다. 마사회는 YTN 주식 지분을 팔겠다는 방침을 기재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자, 그런 것을 갖고 공공기관이 자산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YTN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강압에 의한 졸속 매각이라며 진짜 의도는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손방망이 신화로 일견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4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대통령실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퇴가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로 조세 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걷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건데 별다른 토론 없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일과 시작 직후 이를 제거했습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제거하면서 김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김의철 사장은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보복 행위이자 언론 통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MBC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하다는 비난과 함께 인신공격성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공정방송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채 모르쇠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본 것만 다 먹고? MBC 간부 중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 많다며 좌파 노영방송이자 동종교배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동종교배로 해서 살아남는 조직, 국가, 인간, 식물 없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검찰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혔습니다. 언론 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유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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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일 때 대변인실이 이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서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여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강력한 규제로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방송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자리인데 시상식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MBC와 KBS의 사장은 초청장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해직된 방송기관장들은 언론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이 위헌적 직무집행과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민원연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니 저기 방송의 질은 매우 높은데 왜 이렇게 열이 받죠? 예,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예, 반드시 이자들 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자행하는 자들 반드시 여러분 똑똑히 여기에다가 반드시 대도로 심판하고 불같이 몰아낸 날이 저는 분명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 분이 지금 가장 언론 탄압 많이 받는 분들인데요. 일단 바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 두 분 특히 한상혁 위원장과 정미자님께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으로 지금 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민원연 이사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그때 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조선일보는 그동안 한 30번 고발한 것 같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상훈 사장이 비밀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겨울쯤에. 그 다음부터 수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좀 수사가 되다가 뭐 이런 일도 있어서 당시에 TV조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방통위의 대처가 오히려 미흡하다라고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미흡한 대처 꼭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거로 이렇게 구속까지 우리 위원장이 되실 뻔했는데 두 분께서 그 사건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안진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방통위원장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TV조선 재승인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집중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 나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정미정 이사도 그렇고 저도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의 용어대로 얘기를 하면 사건 자체가 크게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의 그들의 언어로 조작. 그 조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른 단어로 교체를 해볼까 저희 변호인들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수정, 정정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거나 그들은 현장에서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에 대한 혐의는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일관되게 이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뭐 상당히 PT를 1시간 반 정도,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검찰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와 이거 자칫하다가 쉽게 왔는데 자칫하다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현장에서 느꼈었어요. 근데 다행히 재판장께서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있고요. 저는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 검찰의 용어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정미정 이사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미정 이사님께서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또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0년 3월 당시에 TV조선을 포함한 4개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심사는 뭐라고 할까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됐던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 3월이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년 전 일이 뭐 이렇게 잘 기억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TV조선의 공정성 항목을 어쨌든 고친 거 아니냐. 왜 하필이면 그것을 고쳤냐. 근데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이 기억이 안 나시면 2020년 4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대중들의 TV조선을 향한 분노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방통위가 그때 모았던 시청자들의 TV조선에 대한 의견은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전문가로서 항상 재승인 심사를 바라볼 때와 제가 심사를 할 땐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었던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사를 하면서도 그게 항상 계속 찝찝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치게 된 거였죠.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과 4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일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우리는 점수를 너무 많이 주었다라고 구박을 받았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계속 후회해 왔었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MBN과 TV조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말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무리를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야 된다라고 TV조선 앞으로 MBN 앞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데모하고 왜 이렇게 방통위가 제대로 안 하냐고 압박하고 욕한 게 바로 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민원연이나 오히려 친정단체들이나 언론개혁 단체들이 엄청나게 그걸 촉구하고 압박했어도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저는 저희들 많은 분들이나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심사위원회에서는 또 그걸 억지로 고의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두 분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진행했을 거라 오히려 이게 공정하게 진행한 증거 반증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필요하면 재판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나갈까요? 예. 근데 예, 지금 필요할 것 재판이 같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재판 진행 중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없는지 간단하게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한 말씀. 예. 예, 저는 뭐 한 20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변호사석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피고인석으로 옮겨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는 거는 우리 변호인들에서 상의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거나 그 한간에서 그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통위에서 20-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오셔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분들 신분 문제와 이 형사처벌 문제가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미정 박사도 계시지만 그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윤석열 교수님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게 혹여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간혹 자다가 버쩍버쩍 깨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꼭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제가 일찍 그만뒀어도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은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뭐 헤쳐나가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같이 일했던 동료 우리 공무원들, 특히 그 늘공 말고 어공 선생님들까지 막 구속이 되고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할 것 같고 미안할 것 같습니다. 잘못 안 했어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분들이 인생을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미정 이사님께서는 아마 형사재판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게 조사받을 때부터 아주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수십 번 받아봤는데 지금도 경찰 얼마 전에 극우 단체가 고발해가지고 또 경찰 조사 마포구 경찰서 강동 경찰서 두 군데서 받았는데 얼마나 짜증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 이런 검경 수사 받는 게. 근데 처음 받으면 더 떨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거나. 저는 이 모든 일은 한상규 위원장님 때문은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누구 때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재 정부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무도하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내 발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일들은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가장 힘든 건 그거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매도당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되어 버리는 현실, 그 모욕감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네, 두 분께서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불굴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두 분께 특별하게 또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힘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최균 기자님, 뉴스타파 후원회원으로서 함께해서 영광이고 보람인데요. 정말 뉴스타파가 지금 시내 여러분 현수막 보셨죠?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명예 홍보대사가 돼가지고요. 전국에 조작 뉴스타파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뉴스타파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아주 열받기도 했는데 이제 아는 분들 다 알지만 기자님께서 다시 한번 왜 지금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는 지경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초창기에 사람들이 뉴스타파를 모르니까 우리가 버스 같은데 시내버스에 뉴스타파를 좀 이렇게 그 영화 홍보하듯이 붙이면 시민들이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봤는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접은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끼리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조작 뉴스타파란 플래카드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야 뉴스타파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국민의힘이 해주는구나 하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봤는데 그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이랑 저희 기자들이 물었죠. 이거 윤석열이 원한 거냐? 왜냐면 피해자가 원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죄니까 명예훼손은. 윤석열한테 의사를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있던 부장검사가 우리가 그걸 말해야 될 의무는 없다. 아니 그걸 원하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이거를 협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문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피해자 윤석열이 원했을 수 있음을 이제 암시한 거죠. 영장에 보면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상을 이용해서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혐의고 거기에 플러스
아시다시피 신양림 씨가 이제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또 추가가 돼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압수수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 이제 9월 1일 날 신양림 씨가 김만배 씨와 이제 책을 이제 1,650만 원에 1억 6,500 1억 금액이 하도 커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그게 나오면서 이제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보도는 2022년 대선 3일 전 3월 6일에 나갔는데 1년 반이나 지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신양림 씨의 금전거래 사실이 알려진 후에 갑자기 저희 보도가 허위 인터뷰를 조작한 이제 가짜 뉴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거래가 밝혀지는 순간 저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피해자 윤석열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무슨 언론중재위나 아무런 뭐 소송이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또 한 가지는 지금 피해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더구나 검사 출신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지금 압수수색 들어온 검사들이 전부 다 후배 검사들이고 지휘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뭐 오른팔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피하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직원 50명에 불과한 인터넷 언론사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죠. 예상 질문에 있어서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먼저 끄집어냈는데 뉴스타파가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리앗이 다윗한테 너희가 가해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연장이 된다 한들 10년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왔고요. 그 1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투쟁으로 또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켜오려고 했던 언론 자유를 그렇게 없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가 그동안 우리한테 가르쳐왔던 바로 전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뉴스타파를 엄청 홍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 보도가 조작 허위라고 하는 바람에 그 뉴스타파가 다시 올린 72분 녹취록 전문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다시 듣고 있거든요. 저도 방송 때문에 다 들어봤는데 그건 절대 허위가 아니고 조작도 아닙니다. 인터뷰가 실제 있었잖아요. 사담처럼 72분간 나눴고 거기 보면 핵심은 윤석열이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의 브로커인 조우영을 봐주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거 그건 전혀 과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 너무 정당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뉴스타파에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한상희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또 언론 탄압 변호사도 많이 했으니까 뉴스타파까지 압수수색 당하면서 너무 성질이 났었을 것 같아요. 또 법제인으로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대본에는 없지만 여쭤봅니다. 제가 나서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변호사 등록을 못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했으면 제일 먼저 변론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세 번째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민원연에서 뽑은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뽑은 윤석열 군의 황당한 언론 탄압 사건 1, 2, 3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 사건이죠. 베스트가 아니라 최악의 사건 1, 3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나오네요. 자, 1위 이동관. 그 사진에 좀 이렇게 X나 이런 거 조금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크게 뭐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윤석열한테 이렇게 이걸로 좀 대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느 국무위원도 하지 않은 짓거리 이 짓거리를 윤석열한테 국민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충성한다는 자 1등이고요. 2등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이걸로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방송 기자 압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표현이 MBC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언론단체와 민생경영과 MBC를 고발한 게 무고다. 바이든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날리면서 조작하고 고발했다 해서 무고로 저희가 고발해서 서울 사이버 수사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경찰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걸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 소식도 알려드리고요. 3위 한번 보시. 공동이의가 있습니다. 역시 MBC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기가 막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3위로 넘어가 주실래요? 공동이의가 있으니까 4위 개별 수신료 분리고지. 역시 이것도 너무나 졸속으로 황당히 진행됐습니다. 계속 5위도 있나요? 5위 위원장님 봐주셔야 됩니다. 아쉽게. 5등이 돼서 아쉬운가요? 예. 영광입니다. 예. 그 다음에 6위부터도 나오나요? 5위까지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튼 또 우리 민원연 회원님들께서 잘 뽑아주셨는데, 요 1위부터 5위 보신 소감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한상희 위원장님은 본인이 5등이어서 영광이라는. 네, 영광입니다. 어쨌거나요. 실제로 지금 언론 탄압과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데 저는 넘어설까봐 두렵습니다. 지금요. 사실 이 수신료 분리증수 문제도 이게 자칫하면 공영방송의 재원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를 했어야죠. 논의도 안 하고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데 또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이게 마치 분리고지 하면은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체납되잖아요. 안 내면요. 그냥요. 뭐 이런 문제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 뭐 진행되는 내용들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금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최소한 이런 선은 안 넘어야 되는 금도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 벌어지는 일들은 뭐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계속 되면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 장악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이 언론 환경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이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1위에서 5위 보시면서 어떤 뭐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지만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곧 갱신될 겁니다. 5위에서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기현 기자님께서 아마 이 우리 회원분들 설문조사할 때 뉴스타파 압수수색 전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 뉴스타파 압수수색이라는 충격 사건이 빠진 것 같은데 뭐 1, 5위 사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 지금 시민들께서 후원이나 응원 전화나 제가 이제 뉴스타파 개인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개인 기자님들이 봉지욱 기자님, 한상 기자님. 뭐 최근에도 저희들 같이 작업하는 것도 있어서 걱정돼 전화했더니 시민들 후원이나 응원 전화나 뭐 모금도 막 늘어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후원 하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이전에 YTN 있을 때 다 겪었던 일이거든요. 뉴스타파 기자들이 지금 집에 압수수색 당하고 한 것들도 YTN 있었을 때 다 겪었던 일들이고 아직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 8년, 뭐 2012년까지 언론사들 파업도 있었고 그 와중에 해직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때 해직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근데 요즘 사태 이렇게 똑같이 또 되풀이된 걸 보면서 저희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강산이 한번 변할 정도로 흘렀는데 이 언론 지형은 진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똑같은 일이 다 되풀이된 걸 보고서 정말 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시니까 다 그 당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란 걸 보고서 이거 누구 책임인가? 왜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 10년 전에 겪었던 일들, 압수수색과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또 누가 구속영장 치고 구속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수갑 차고 깜빵에 가는 언론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지상파 공영방송 사장들은 분명히 또 바뀌겠죠. 뭐 시민들이 또 촛불을 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10년 사이에 또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발전시키지 못했는지 한번 깊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물론 욕해야죠.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나쁜 정권이고 아마 이 언론 자유 주스를 또 이제 꼬라박게 만들 주범인 분명한데 이 욕하다가 끝낼 게 아니고 왜 우리는 10년 전의 상황을 또다시 되풀이되게 만들었는가를 좀 한번 고민해서 이 10년 후에 우리 또 후배 세대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상황을 되물림 해주지 않도록 정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거기까지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10년 후에 또 이 일부터 이런 일이 정말 이게 보니까 정말 이 데자뷰처럼 흘러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잠시 좀 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기훈 기자의 말씀이 아주 무겁습니다. 무겁고 지난 혹시 진보 개혁성의 정부 때 이 언론의 공공성이나 방송의 독립성은 아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 잘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자연스럽게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 분 공통 질문이었는데 최기훈 기자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노정면 전 그 아이텐 노조원님 구속됐을 때 저도 막 아이텐 앞에 가고 막 시민들과 함께 막 항의했던 기억도 나고 그 노정면 전 노조원장님이 해필이면 그 양평군 강상면에 살고 계셔가지고요 고속도로 게이트 투쟁을 하는데 갑자기 네가 거기서 나와 강상면 주민으로 나와가지고 이 고속도로는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됩니다 해주시는데 얼마나 저한테 또 큰 힘이 됐든지 아무튼 그런 또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뵀었는데요. 위원장님, 이사님, 최근 기자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 내용에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되돌려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 정권에서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은 인사권을 행사해서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 또는 뭐 심지어 나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중요한 지위에 앉히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이 특정인을 이 방송사 사장이나 경영진으로 임명을 했을 때 안에서 반대가 거세면은 보수 정권이고 진보 정권이고 관계없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박문진 이사 할 때부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거에서 뭔가 그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대못을 박는다, 법제도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박문진 이사할 때 독일에 제데프를 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정치적 외압이 없느냐 했더니 그들 말로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사회에서 선출 권력 말고 누가 뭐랄까 방송사든 이런 공적 책임을 맡는 단체나 방송사에 뭐 임원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을 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그 편성의 독립성,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협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꼼꼼하게 제정이 되면은 그 부분이 해소되고 해제하기까지는 어쨌거나 일정 기간은 버텨줘야 되는 상황,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지금 법안도 올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을 하기 위한 그 법 개정,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만 갖고 해결되지도 않고 또 그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취재 과정, 보도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아주 세밀하고 이 상세한 디테일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그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지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이런 지금 방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보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십 년 저희가 언론개혁 또 방송 독립 공공성 하다 보면 이제 주로 우리 언론 노조하고 민원연 또 언론개혁연대의 주장과 대안들을 많이 청취했고 또 그것들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의 그 강조점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런 토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님도 정치 후견주의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의전 특별 다수 이사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도 좀 더 완벽하고 꼼꼼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이사님께서도 이렇게 쭉 학자로서 연구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합니다. KBS의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저 못마땅한 언론사가 망해도 싸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언론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스템이 망가짐으로써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망한 언론사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그게 사실인 건 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못마땅한 언론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 못마땅한 언론사 이 기회에 그냥 망해버려라 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다 라는 것을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 제도적인 정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왜 그것을 못했던 것에 못했었냐 이런 한탄과 비난과 후회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법 제도적인 개선은 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 법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것을 망가뜨리는가를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매우 강력한 공영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꼬리를 물고 그게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우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된 공영 미디어는 이 무도한 권력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수를 쳐주는 확실히 쳐주시죠. 이사님의 진정성이 잘 느껴집니다. 최기훈 기자님께서도 YTN 사태부터 쭉 보셨으니까 어떤 안이 제일 좋을까요? 또는 뭐 한두 가지 안. 예, 한성혁 위원장님은 행정가로서 그리고 이제 정 박사님은 학자로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업 기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들어보면 용산에서 이제 비서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기는 이제 우리 편 됐고, 저기는 아직 아니야. 저긴 비협조적이야. 저기는 더 손 좀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호적이면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삐딱하게 M이나 K처럼 이렇게 하면은 저기는 혼내줘야 돼 이렇게 사장 갈아치워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2018년에요.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만든다고 정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연에서 반대한다. 언론의 자유 침해할 소지가 높다. 반대했었죠. 요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 법제화 방안을 오늘도 공청회에서 나왔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원연이나 이런 언론 시민단체들에서는 계속 반대하죠. 언론 자유에 침해할 소지가 높다. 권력은요. 권력을 쥐는 순간 말 듣지 않는 언론은 손을 보고 싶어하는 그 권력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기관을 동원해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권력이 언론기관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이 본능적인 유혹을 법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선의의 기대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실히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데모질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나 현업단체, 기자들 압력을 가해가지고 정말 공정한 룰을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을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해서 법제화시키는 것, 저는 이것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의 말씀 종합하면 사실은 이제 법, 제도, 사람, 권력, 그다음에 내부의 꼼꼼한 규율과 어떤 장치를 다 저희가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이제 오윤혜 가수님 공연도 있고 우리 특히 지금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고 또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뒤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회 회원들이면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여러분들께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사님 그 오마이TV랑 지금 안진걸TV에 생중계 되고 있잖아요.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얼굴에 블랙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항의가 있었다. 우리 앞으로 꼭 그리고 방통위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역할에 대해서도 아쉽다라는 지적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두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했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 현재 못 오신 오마이TV랑 안진걸TV로 보시는 분들 의견도 기중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순서도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정권에서 가까운 자들로 하여금 언론의 경영진을 장악을 하고 이러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영방송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뭔가 공적인 목소리를 내줄 매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민원회 회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국민들 모두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언론이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지면은 민주주의가 붕괴한다라는 것들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제가 있는 현장에서 막아내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요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던데요. 네. 저는 그 드라마는 못 봤고 예전에 웹툰을 봤었습니다. 그 웹툰을 보고 제가 가장 많이 가슴 아픈 판타지라고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들이 있는 세상.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는 교육방송 이사였기 때문에 특히 좀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서로 다 다치고 심지어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또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뭐 방송사 하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육 전문 공영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그나마 분리중수가 되어버렸지만 아주 작은 수신료에 결국은 교육부에서 내주는 돈으로 그렇게 하는 한 칠판강의의 보조적인 역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무너져가는 이 아픈 세상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여기에는 이제 뉴스타파와 같은 공영미디어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EBS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EBS 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EBS 이야기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규 기자님 말씀. KBS가 그 수신료 분리징수 됐을 때 KBS 기자들 보면 야 너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게 뭐 좀 이따 또 박문진 또 뭐 이사 바꾼다고 MBC한테 야 너 MBC 어떠냐 괜찮냐 그러면 죽겠어 뭐 이럽니다. MBC 기자들. 좀 이따가 K랑 M 기자들이 저희한테 야 너희 괜찮아? 야 몰라 어떻게 되겠지. 좀 이따 뭐 또 YTN 또 분리 뭐 매각한다고 또 야 Y 괜찮아? 그러면 다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걱정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언론사 뭐 기자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진 게 펜대랑 마이크랑 카메라밖에 없죠.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좀 믿고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희가 뭐 물리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뭐 탄압이라면 탄압이고 이런데 윤석열 정부한테 탄압을 받는 이 언론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름 권력 감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오긴 해왔었나 보다. 그러니까 권력이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 우리는 잘해왔다 이렇게 자의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믿고 신뢰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최기훈 기자님 마지막 말씀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금 가장 모멸과 모욕과 탄압을 받는 그리고 고초를 겪는 우리 이제 공영방송사나 독립언론사로서 제가 이니셜로 보니까 EBS, MBC, KBS, TBS, YTN, 뉴스타파, EMK, TYN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적어놨는데 예전에 돌마고는 이제 마봉춘과 고봉순이라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 민원연과 언론노조랑 또 저희 많은 민간 시민단체들이 또 이렇게 뜻 있는 선생님들하고 EMK, TYN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저는 2부에서는 그 결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동투쟁기구, 거대한 연대 대응기구를 EMK, TYN과 함께하자. 뭔가 좀 그럴싸한 이름을 저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결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의로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 다 같이 오늘 피켓팅해서 우리 1부 오신 선생님들하고 사진도 한번 사진도 한번 찍고 또 오윤혜 가수님의 특별 공연 그리고 2부 순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